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은 원룸 산다 치고, 숨쉬고 존재하는데, 최소 월 100은 나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지역,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100이 아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서울에 살면 숨만 쉬어 100은 나간다고. 뻥이 아니죠. 요즘은 100 더 나가는 것 같아.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난 서울 사신 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지옥철 몇 번 경험하고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서울 분들이 지하철 안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 차 몰기에는 차값이나 이 기름값이 걱정이고. 근데 지하철 타기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와. 근데 그걸 매겼잖아요. 그 지옥철을. 그리고 서울 사람들 보면 표정이 어두워요. 약간 그 근심 걱정 많은 표정이 있죠. 표정이 진짜 어두워. 약간 이게 대구 부산 지하철 탈 때하고 서울 지하철 느낌이 좀 달라요. 서울이 훨씬 더 어두워. 특히나 출근 시간대. 뭔가 어디 도살장이 끌려가는 소 같은 느낌이야 이게. 이게 남녀가 좀 그런데 여자분이 좀 더 어두운 것 같아. 뭔가 어디 끌려가는 사람 같아 이게. 거기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서로가 약간 눈치 보는 느낌? 그게 확실하게 있어 이제. 확실하게. 물론 그만큼 이제 직장 출근하기 힘들고 이제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그렇게 좀 표정이 짓는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서울 분들이 표정이 좀 더 어두워요. 제가 이거 느끼는 건데 진짜 어두워요. 서울 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서울 몇 번 갈 때마다 지하철 타거든요. 지하철 타면 아침에 제가 지하철 타면 그 사람들 표정이 있어. 약간 남자는 땅 보고 가요. 땅 보고 땅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치거나. 여자가 눈을 안 마주쳐.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여자들은 약간 특유의 개슴츠리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거든. 뭔가 좀 뾰루퉁한 표정. 지방도 그게 있는데 광역시도 그런 게 있는데 서울은 유독 심해요 진짜. 뭔가 이 뜻대로 되지 않는 표정이 있죠. 무표정도 아니에요. 약간 그 뭔가 내가 사는 게 뭔가 힘든데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표정이 있죠. 그 여자는 그게 표정이 드러나 확실하게.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자주 보여요. 제가 언제지 그 합정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젊은 사람도 많잖아. 많이 타잖아요. 합정역에서 예전에 가산 디지털 단지 쪽 탄 적이 있는데 출근 시간대 젊은 사람도 많이 타는데 뭔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 뭐 안 좋은 일 있나?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그런 표정 짓는 사람이 어쩌다 한 명이 모르겠는데 그게 좀 많아요. 한 10명 있으면 한 5, 6명 되는 것 같아. 뭐 그만큼 좀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튼 서울살이 그만큼 힘든 것 같아. 근데 힘들어도 잘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잘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출근하신 분들 중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잘 사는 분들은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잘 사는 게 난 지방에 잘 사는 거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잘 나가는 사람 있지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 우리가 보지 고만고만 사람은 눈에 안 보이거든. 고만고만 사람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서울도 중소기업이 많아요. 서울에 빌딩 같은 데 가보면 그 대기업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몇백 개 중소기업이 있잖아. 근데 서울도 중소기업이 월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울 중소기업 얼마나 되죠? 우리 김동님 얼마 됩니까? 보통 서울은 사무직이 많아요. 보통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 가는 이유는 사무직 같은 일 하려고. 왜냐면 지방은 사무직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 한 200에서 220 사이? 예전에 제 방송에 오셨던 여성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강남과 삼성동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 입사할 때 3년 전인가 4년 전에 입사했는데 그분은 연봉 2,4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삼성동 일하는데 2,400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 올려가지고 그게 3천 받았어. 3년 차인가? 근데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우 3천에 세전이에요. 세전. 보통 연봉 세전이에요. 세전. 요즘 한 2,800도 됐고 2,800. 근데 서울에서 2,800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2,800, 3,000 사이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얼핏 보면 괜찮게 주는데 생각하시겠지만 서울의 물가나 나간 돈 생각하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도 요즘에는 2,400은 줍니다. 지방도 2,400, 2,600은 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물론 경력을 채우면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서울의 중소기업도 경쟁이 진짜 치열합니다. 김동님 아시겠지만 서울의 중소기업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중소기업 많으니까 아무데나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엔 그랬지 모르겠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중소기업도 예전처럼 채용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채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계약직이 많아요. 이게 계약직이 엄청 많습니다. 정규직이 별로 없어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 아무튼 요즘에 서울도 예전만큼 일자리가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알바도 많이 줄었어요. 이게 알바를 안 쓰는 곳도 많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서울이 뭐 잘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돈 많은 분도 있지만 그만큼 힘든 곳이야. 더구나 정신 못 차리면 돈 모으기 힘든 것이에요. 서울이 워낙에 돈 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이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 나갈 것이 많다 이거거든요. 돈 나가게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인프라 다 돈이지 않습니까? 공짜가 있나? 여러분 서울 가보면 특징이 뭐냐면 자판기 커피 찾기 힘들어요. 네. 서울 길거리에 보면 아실 거예요. 서울에 자판기 커피가 없다는 거. 없어요. 하나 신기한 거 해줄까? 서울역 가잖아요. 서울역만 없고 다른 곳은 다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서울역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역엔 다 있어. 뭐냐면 광명, 대전, 동대구, 그리고 부산, 포항까지 서울에만 있고 서울에는 없고 다른 곳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판기예요. 서울에는 자판기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벤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노스타 때문에 치운 것 같아. 없어요. 광명역만 가도 있어요. 보통 KTX 노선이 서울, 광명, 대전, 동대구, 부산 이 수니까 아마 이게 국룰이죠 거의. 제가 다 돌아봤는데 없어요. 서울역만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커피 사 먹으라는 거 쉽게 말해서. 네. 커피를 이제 나왔으면 프랜차이즈가 사 먹으라는 거예요. 서울은 커피 사 먹는 게 국룰일 거예요. 마트도 많이 없어요. 마트도 편의점이 많지 일반 그런 한인마트가 많이 없어요. 서울에 보면 젊은 사람들 그 얘기를 합니까? 부모님 자꾸 장을 보러 가는데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장 보기가 힘든데요. 편의점 많은데요. 한인마트는 없어요.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서울이 좀 특이한 게 그런 거예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관악구 같은 데 보면 나들 가게라고 하죠. 그런 이제 좀 대형 이제 할인마트 같은 거.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거 말고 한 100평에 150평 사이 되는 그런 이제 왜 야채나 고기 파는 거 있죠. 식자재 마트 같은 게 없대 이게. 이게 없대 이게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내가 얘기 듣고. 아니 그런 데 있어야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장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장 보기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서울이 인프라가 좋다는 게 그러니까 배달 음식 먹기는 좋은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왔다 갔다 하기엔 좀 불편한 게 분명히 있어 이게. 돈을 쓰게 만드는 곳은 많은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그런 돈을 많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인프라 좋다고 마냥 써버리면 돈을 못 모아요. 네. 서울에 인프라 좋다, 배달 음식 좋고, 먹거리 많다 하잖아. 거기 돈 다 써버리면 돈을 못 모아.
난 솔직히 그 말씀 드리고 싶어.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통장에 돈이 뭐 달에 100 이상 모으신 분들 얼마나 있는지 별로 없을 거야 이게. 그런 분들이 만약에 10년 지나고 15년 지났을 경우 만약에 계속 월세 산다고 했을 경우 언제가 버틸 수 있을까? 분명 한계치가 옵니다 이게. 한계치가.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지방보다 더 열심히 사셔야 돼. 지방 그래도 있잖아요. 그게 있어. 지방 그래도 뭐 서울보다는 일자리가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돈을 모아서 그래도 뭐 구축 빌라는 아니면 구축 아파트 정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10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뚜껑 까보면 이게 심각할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그래도 어떻게 좀 자리 갖춘 사람은 그래도 집을 마련하거든. 뭐 좋은 차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차는 굴린단 말이야. 근데 서울은 그냥 지금 월세 사는 분들이 계속 월세 살 것 같아 이게. 나 그게 걱정이 돼 이게. 그냥 돈을 못 모으고 그냥 살고만 있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마음에 덜 들어도 일자리가 들 있죠. 지방은 일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수도권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좋은 일자리는 많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해합시다. 일자리가 많죠. 많은데 좋은 일자리는 없습니다. 수도권 일자리가 많은 것도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말 똑바로 합시다. 뭐 수도권에 대기업 있지만 대기업 우리 지방이 좀 더 많고 중견기업도 지방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사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도권 갈 수밖에 없어. 왜냐? 사무직 수요가 수도권이 많으니까. IT가. 현장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도권하고 지방은 큰 차이가 없을 거야 이게. 예. 제조업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도권 올라올 필요가 없지. 반도체 쪽이 아닌 이상은. 예.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서울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여자들은 현장 일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현장 일 하고 싶어도 하지 않으니까. 예. 보통 IT나 이제 단순 사무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서울 쪽이 많으니까 그건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중소기업 일할 것 같으면 사실 모르겠어. 앞으로 사무직만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 이것도 관건이야 이게. 앞으로 일자리라는 것도 한 가지만 바라보고 살 수 없단 말이야 이게. 수도권은 안 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걸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있잖아요. 딱 그 몇 개 분야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 일하는 게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것저것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서울이 그건 좋아. 배달 음식 하긴 좋은데 배달 음식도 요즘에는 큰 돈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배달 고인물이 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유비들 얼마나 힘들어하겠어. 서울이 좋은 게 인구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달콜이 많아가지고 배달 라이더들이 돈 벌기 좋은 곳이잖아 이게. 아니야 뭐 서울도 인구 줄어들고 있어 이게.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일자리 가려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 이제. 일자리 가려가지고 김동진 저분 일자리 많이 가지거든. 많이 가리거든 저분도. 왜냐하면 앞으로 있잖아요. 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내가 뭐 화이트 칼에 일했기 때문에 다른 거 못해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변화가. 왜냐하면 수도권도 화이트 칼라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답이 없어요 이게. 수요는 점점 줄어들잖아 이게. 뭐라 돼야 되거든 이게.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 너무 많이 가리거든. 일 같은 거 너무 따지고 가린단 말이에요. 워라밸 따지고 근무 시간 따지고 근무광 따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나이 먹어서 내성이 안 생겨 이게. 요즘 젊은 친구 그런 얘기하잖아. 일을 적게 하더라도 나는 주말 쉬고 싶다. 힘일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돈을 제대로 모으겠냐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자신들이 일할 게 없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겠냐고요.
난 걱정이야. 뭐냐면 서울이 서비스업과 사무직 많다는 걸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런 일은 박봉이고 그런 일은 평생 직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럼 나중에 나이 먹어 다른 거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 찾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일 가지고 돈을 제대로 모을 것이냐. 만약 나이 먹어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자리가 많다는 거지 돈이 될 일자리가 많은 건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업 여러분 아시겠죠? 오래 일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오래 한 사람이랑 처음 한 사람 차이가 없어.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이 높지 않아요. 단순 사무 같은 경우에는. IT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이가 차게 되면 젊은 사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 대체 가능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고 너무 그거 뽕이 차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많은 보수를 받는 일이 아니면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일 가지고 나이 먹어서 쭉 할 수 있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서비스업 파이는 많이 적어집니다. 많이 적어져요. 그래서 서비스업이 못 나는 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만약 서비스업도 내가 못 살아남는다고 하면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특히 여자분들 참 걱정이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멘탈이 약하거든. 멘탈이 약한데 이거를 좀 극복을 못해요. 거기다가 자꾸 플렉스를 한단 말이야. 지금 여자분 보면 일을 그만두고 여행 가는 기분 메타로 잡혀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결혼 못하고 나이 먹어서 돈도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지. 좀 여자분들 보면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뭔가 D가 없다는 생각? 물론 열심히 산 여자도 있는데 D 없이 산 여자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 뭔가 5년 뒤 10년 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왜 안 보겠어요? 답이 없으니까 안 보는 거겠지 이게. 지원 많이 못 해줍니다. 여자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지원받겠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겁니다. 인간구시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나라에 세금 많이 낸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어요. 기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돈 받겠다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거죠. 생각해봐. 나라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해줄까? 그리고 지원받으면요 이게 중구시가 됩니다. 멋진 사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고용하는데 이 사람이 나라에 지원을 받아요. 뽑을 거야? 차라리 애 키우는 엄마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방 고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하는 안 한 여자보다 결혼한 여자가 오히려 일을 더 잘하고 책임감 있게 합니다. 앞으로 이제 애 키우는 어머니도 있잖아요. 생활이 부족하면 이제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매몰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중구시가 된다는 사실 모르나 봐요 이게. 맞잖아요. 애초에 그런 지원 받는 사람 일을 잘할 리도 없는데 어차피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굳이 그 사람 뽑아야 될까요? 외국 사람 뽑았어도 되고.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자취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요. 자취방에 차시면 안 돼. 지금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안 좋은데 걱정이다 이게. 나이 먹어서 답 없어지는 게 걱정이다. 네, 정말 걱정이네요. 자신들이 뭔가 답이 없어지는데 대비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취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열심히 사셔야 돼. 그리고 돈이 안 벌릴 것 같으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돼요. 내가 서울에 사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서울 사회도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